뭐 그런 결과로 아마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외 신문에서는 일체 그런 이제 논평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이 조금만 계시죠. 예, 지배 엘리트들이 실력차가 워낙 나네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합니다. 예, 중국이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항복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대부분 이제 언론사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조금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히트를 가지고 세계를 협박한 것을 완전히 이제 미국이 무력화해 버린 거죠. 한국 정부가 미중 협상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세세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줄 섰다가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무튼 뭐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 불편하거나 손해가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천재네요, 천재. 예, 완전히 그냥 중국을 그냥 완패를 시켜버린 겁니다. 참. 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걸 이제 주류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할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건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정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가 다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도 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자산 관리를 해서 개인이 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오늘도 이 지금 자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런 큰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그래서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이렇게 모토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의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병호 TV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부자 될 겁니다. 예. 이 양질의 콘텐츠를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행동에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뭐 퇴근 이후에 보시고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끝까지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국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 문제는 짜증나는 이야기들만 있는데 뭐 그런 거 다룰 필요가, 알아도 그만이고 안 알아도 그만이니까 오늘은 세계 문제부터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정권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아마 오늘 정도 되면은 이제 내일이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열리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죠. 갈라서는 겁니다. 뭐 유식한 말로 디카플링을 하는 건데 미국은 별로 이제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미국의 조야가 확인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재패에 대한 패권 야욕을 드러낸 거죠. 이제 그것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히토류를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히토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반도체나 방산업체도 중국의 상무성에 허가가 얻어라 이런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이 저 양반들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공화 양당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 한 거죠. 그래서 참 이번에 대처하는 걸 보게 되면은 트럼프란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를 잘 둔다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주류 언론들은 일체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국 신문들도 보니까 일체 다루지 않았네요. 이게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좌현 상측에 있는 미국과 차이나가 이제 무역 협상이 거의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뭐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이번 글도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는 분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타임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번 사건을 재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그게 났는데 지금 이번 협상의 의미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튼 우즈 이후에 최대 규모의 경제적 재편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역 협상이 아니고 중국이 핵심 자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밝힘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그런 야심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간파하고 중국의 히트류 공급망 통제에 맞서 가지고 미국이 인류 문명의 공급망 구조 전체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총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는 이른바 경제적 이혼을 말합니다. 이런 해설을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을 다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중국이 히트류 공급망의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업체들에게 전부 다 히트류 통제의 원료뿐만 아니고 완제품 수출을 전부 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미국이 비장의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공급망 체제에서 완전히 아웃시키는 그런 구상을 밀어붙였고 그 구상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국의 히트류 공급망 독점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카드를 미국이 동원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현저하게 줄어든 대미 무역을 전부 다 아시안 국가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제 세계 시민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공급망 재조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율이 1에서 2% 정도 상승할 것이고 중국산 값싼 제품들이 이제 공급이 더뎌지기 때문에 뭐 조금 비용은 치르겠지만 어떻든 이번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그냥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해서 세계를 제패해야겠다 그런 야욕이 그냥 수면 위로 전부가 다 드러나 버린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무력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특히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한 방에 그냥 완전히 갈려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주류 언론들이 일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몰라서 이야기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샤나카라는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핵심 요건이 두 개입니다. 오늘은 이 중국 문제를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편 나누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될 겁니다. 10월 26일에 미중 휴전은 플래튼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 가장 중대한 글로벌 경제 재편을 숨기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 구조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뭐 상호 설린 관계를 유지하게 그렇게 외교적인 수사를 쓰겠지만 실질적인 내명은 완전히 중국을 공급망 체계에서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패한 겁니다. 24일 날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이틀 만에 손을 든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리고 이번에 큰 효과는 미국의 상하원 민주공화당을 물러나고 전부가 중국의 야욕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중국의 히토류 가공 시장 점유율을 80%에 맞서 가지고 미국의 관세 위험 및 기술 동맥 차단 시도에 대응하여 미국이 72시간 내에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을 동원해 가지고 히토류 채굴 및 재련 시설에 대한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는 일종의 공급망 병렬 체제를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안이 있기 때문에 동점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방산이나 전자나 칩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먹혀들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안을. 둘째, 이러한 움직임은 40년간의 미중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조직적인 철거, 완전히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중국을. 양국 간의 총체적인 경제적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 중국 무역은 24% 감소하고 그게 날아간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다 아시안 국가들이 수혜가 된 겁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전부 다 미국 쪽에서 줄을 세운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중국 무역은 24% 감소하고 무역 자본이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휴전이 불가피하고 받아들이는 경제적 분리를 완료할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고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하니까 완전히 그죠. 도널드 트럼프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을 그냥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비용은 세계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5년에 걸쳐서 1, 2% 정도 상승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악수하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둔 큰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확실하게 미국에 맞서 가지고 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번에 히토류 통제로 인해 가지고 밝혀진 겁니다. 그냥 히토류의 단순 원재료 수출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한테 와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기사는 그냥 양국이 휴전에 동의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걸 한복을 여러분들 베끼고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이 이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번에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다. 그 미국 정시에 아마 내가 보는 순풍 날개를 다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승리란 부분을 몇 번 정도 여러분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사나카 안슬렘 페레라라는 양반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세계 정세 전반에서 어마어마하게 깨고 있네요. 여러분 이 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은 The Day America became an empire. 미국이 제국이 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완전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 미국이 완전히 승리한 그런 게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문의 글을 썼네요. 장문의 글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긴 장문의 글을 이렇게 그냥 뭐 트위터로 이런 몇 자 올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긴 글을 쓴 겁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업색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 장문에 미국이 제국이 된 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미국이 10월 26일 날 72시간의 체크메이트를 통해서 중국의 히토리오 통제에 대응하는 구조적 쿠데타를 실행하며 글로벌 경제 질서를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층들이 이런 걸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세시하면 되겠다 해서 그쪽에 줄 섰다가는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트럼프의 일련의 관세 위협은 중국 기술 주권의 체계적 해체를 가리는 계산된 전략이었고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협박을 한 겁니다. 100% 때리겠다. 동맹국들과 함께 아시아의 새로운 광물 가공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의 히토리오 의존도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그냥 성공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캄보디아의 히토리오 공급망을 지원해가 이런 전부 다 체제를 완비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세계는 미국 시장과 중국 공급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새로운 제국적 질서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이런 볼 수가 있거든요. 언론이 무역틀이라고 부르는 협상대회는 대만인 문제, AI 문제, 기술 독립 등 미래의 핵심 이슈들이 경쟁적 다극화의 종말이라는 판돈에 묶여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줄 섰다가 그냥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인도처럼. 세계화는 붕괴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정복되어 새로운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미국 일국 중심의 세계화 질서가 재편이 된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나카 씨가 뭐라고 표현한 거 하니까 The day America became an empire라고 표현한 겁니다. 미국이 제국이 된 날이 10월 26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세계화는 세계화로 가는데 중국을 제외하는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끌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나카님 같은 경우는. 미국은 72시간 동안의 신속한 외교적 움직임을 통해 광물협정을 72시간 내에 거의 다 완결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물론 사전에 다 준비를 했겠죠.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 하고 히토리오의 채굴 재련 가공 이걸 여러분 전부 다 협정을 72시간 내에 다 완결한 겁니다. 이걸 맺어 가지고 중국의 히토리오 통제에 대한 구조적인 약점을 공격하여 경제 쿠데타를 실행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데 들었던 시간은 72시간이라는 거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AI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술적 독립 전략의 핵심이며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이 추진하는 국제사업에 전부 다 중국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국과 함께도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중국의 30년 만에 히트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유발해서 미국의 기술적 주권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은 무역 협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지수의 재편 혹은 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관세 위협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대단히 계산된 전략이었고 동맹국에게는 예외를 부여하고 압력을 가중시키고 중국 기술 주권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수단을 가동시킵니다. 이로써 세계는 이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중국하고 한패가 될 것이냐 이 가운데 병행은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 새로운 제국적 질서에 직면했습니다. 제국을 만든 겁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화된 세계화 질서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 세계화 질서는 또 뭐냐 미국 시장을 제공할 테니까 시장 이용세를 내라 그것도 이런 관해가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타격이 크죠. 아마 중국은 완전히 이번에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난 겁니다. 두 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가.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쿠데타를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월 24일 말레이시아 광물협정 서명 10월 25일 태국 가공거래 서명 10월 26일 무역틀 발표 중국이 당황했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7,580억 달러 2018년에서 5,780억 달러 2024년 줄어든 1,800억이 전부 다 아시안 국가로 넘어간 겁니다. 미국의 줄을 쓴 국가들이 전부 다 자원을 다 재배치한 겁니다. 아시아 무역은 20%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히트류 시장 점유율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이 함정을 깨닫는 동안 미국의 공급망은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곡물 징수입니다. 트럼프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무역 파트너에게 무기로 바꿨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접근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이런 한패가 돼가지고 돌아가든지 둘 다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둘 다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대두 수입 동결은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시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전멸을 가할 수 있다는 일격을 가한 겁니다. 중국 상품은 63%가 최대 관세에 직면합니다. 동맹국들은 4%에 직면합니다.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위협은 모두 다 위협이었습니다. 충동적인 트윗은 공급망을 이동시켰습니다. 모든 무역전쟁 헤드라인은 중국 기술 주권의 체계적인 해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11일 시진핑이 APEC에서 트럼프를 만나더라도 그냥 의례적인 인사한 겁니다. 관세를 완화시키자는 대가로 히트류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히트류 시설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체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래를 얻은 겁니다. 대만 문제, AI 지배력 문제, 기술적 독립 문제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극화 시대의 여러분들 부활 이 모든 것이 언론인들은 무역의 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붕괴되지 않았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재편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설을 하네요. 물론 해설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읽어보고 야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구나. 중국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히트를 통제하면 전부 다 미국을 비롯해서 자기들 발밑에 꿇어 앉을 거로 생각한 겁니다. 중국은 자기 여러분들 비장의 카드를 다 보여준 겁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전부가 다 뭐죠? 세계를 제압하기 위한 중화, 세계의 중심이 우리다, 이런 체제로 여러분들 밀어붙인 겁니다.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그런 우방국들이 전부가 다 알게 된 겁니다. 아, 중국이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처럼 그냥 본인들이 세계 1등 국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중국의 위협이 자충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히트를 무기화하겠다. 삼성도 허락을 받고 SK 하이닉스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그냥 이렇게 고급스러운 기사만 싣는 겁니다. 드디어 합의를 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 것 같아요. They called him reckless. 세상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좀 천방지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data revealed something terrifying. 그러나 데이터를 추적해 보게 되면은 완전히 계산된, 어마어마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데이터가 그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세상 사람 전부 다 트럼프한테 여러분들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까 전부가 다 계산을 해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수를 못 읽는다는 겁니다. The pattern nobody saw. 어떤 사람도 그 패턴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문에 글 읽기가 여러분들 힘들 정도로 장문을 쏟아내네요. 어마어마한 지적 역량을 가지신 분이네요. 여러분 여기도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시장이 오판했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변동성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곡물 징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비대칭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공급망에서 1,800억 달러를 퇴출시켜 가지고 아시안 동맹국에게 재배치했습니다. 아시안 국가의 수출이 20% 증가한 겁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위한 비중국 히트류 공급망을 72시간 내 구축하는 등 중국 기술 주권의 체계적 해체를 목표로 삼은 활동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략은 미국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의 문지기로 자리매김해서 모든 국가가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위해 지정학적 양보를 해야 되는 파트너십이 아닌 이용세를 징수하는 개청적 글로벌 경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세계화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시장 이용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여름 질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대신 중국은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관세를 100% 때리든 50% 때리든 그러면 수출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혼란이 아닌 체계적인 시장 이용시의 징수 전략이었음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17번 반복된 이 동일한 패턴은 파국적 관세 위협으로 시장을 공황에 빠뜨린 이후에 동맹국에는 예외를 부여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도록 그렇게 가속화시키는 이중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중 무역이 1,800억을 줄었습니다.
그 1,800억 불은 정발된 것이 아니고 전부가 아시안 국가들이 수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 가운데 일부를 시장 접근시로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에게 양자택일 중국의 공급망이 편입될 건지 미국 시장을 이용할 건지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완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전략은 비대칭적 의존성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의존하고 미국은 중국 히토리에 의존하는데 이것을 무기화해서 경제적 압력을 지정학적 요구와 연결시키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에 일본의 히토리오 의존도 감축 플레이어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런 히토리움 공급 제한에 대해서 일본이 맞섰던 꼭 같은 종류의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2025년에 털 합의를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의 문지기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모든 교역 대상국들이 미국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세를 내도록 그렇게 수평적 글로벌 경제가 아니고 계층적 글로벌 경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고 모든 미국의 시장 이용에는 시장 이용세를 징수하는 일명 도널드 트럼프식 세계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행운인 거죠. 뭐 노킹스 이렇게 뭐 데모도 하고 하지만 그건 철이 없는 사람들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나라를 위한 대통령을 뽑은 거죠. 이제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냥 무임승차처럼 그렇게 미국 시장을 좋은 상품을 싸게 만들어서 마음껏 이용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도 38조 달러의 그런 연방정부 부채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역 파트너들이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치인 출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의 막 발상의 전환을 한 그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털을 그냥 엎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훨씬 더 무서운 것을 드러냅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전부가 트럼프가 이런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트럼프는 동일한 전술을 17번 사용했고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었고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젊은 그런 40대의 보고서 40대 젊은 박사가 여러분 올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 그걸 산 겁니까? 아이디어를 산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교역국들에게 20%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교역국이 대부분의 그런 관세 효과를 흡수할 것이다. 그걸 전부 다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미국 중국 무역은 7,580억 달러에서 5,78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뭐죠? 동맹국에 해당하는 아시안 교역국들이 다 가지도록 만들고 그거 중에 일부를 뭐죠? 관세로 내도록 만든 겁니다. 자본은 정발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재배치됐습니다. 아세안 무역은 20% 급증했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비중국 히토리의 13%를 가공합니다.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 시장 점유율이 0%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72시간 내에 서로 광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분석가들이 세계화의 부고를 쓰고 있는 동안 호주는 히토리 가공거래에 130억 달러를 투자를 받은 겁니다. 10월 9일 중국은 글로벌 가공의 80% 히토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수입업체뿐만 아니고 완제품 제공업체도 전부 다 중국의 허락을 받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목을 조른 겁니다. 10월 15일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의 규모의 상품에 대해 100%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10월 24일 건설직인 대화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26일 트리 합의가 됩니다. 100% 관세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0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아시안 국가의 히토류 채굴 가공 협약이 다 달성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비대칭적 의존성을 무기화했습니다. 미국은 모두가 서커스를 보고 있는 동안 10배가 더 큰 규모인 3,500억 달러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플레이북을 막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워싱턴이 모든 미국 시장 이용에 대해서 시장 이용세를 징수하는 개청적 세계화 질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1월 1일 날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한국 경주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거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이 항복한 겁니다. 중국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저는 정보를 보면은 아주 여러분들 정보를 진지하게 읽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할까. 그러니까 이분의 여러분들 판단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미중 합의의 결과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의 실력이 다릅니다. 저는 20대 여러분들 미국을 만났고 그 이후에 수없이 미국을 떠나들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리고 일단 지배 엘리트들이 똑똑합니다. 지배 엘리트들이. 이런 백악관에 브리핑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무장관 지금의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피로 낭자한 그런 자본시장에 승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항복을 한 겁니다. 중국이. 완전 항복을 한 겁니다. 그냥 보통 항복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중국이 레디 협상 이틀 후에 협상 이틀 하고 24, 25, 26일 이틀 48시간 이틀 정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레디가 됐다 이야기죠. 중국이 항복할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얼굴은 채워주겠죠. 얼굴을 채워주는데 관세 100% 안 때리니까 중국은 얼굴을 좀 세우지 않습니까. 100% 때리거나 50% 때리거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나 China is ready to make a trade deal이니까 중국이 항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China just surrendered 48시간 내에 여러분들 그냥 항복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글도 날카롭게 써죠. 중국이 항복을 한 겁니다. 항복을. 우습게 보고 이름 달라 들어가지고 꼭 일본하고 같은 겁니다. 관세전쟁 시작됐을 때 일본 꼴이 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뭘 모르는 거죠. 미국을. China just surrendered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장문의 글을. 읽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힘듭니다. China just surrendered 막 그냥 항복한 거다 이야기죠.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24일 관세 위협을 발동하기 이전에 72시간 동안 4개 대륙에 걸쳐서 중국의 히토로 독점을 우회하는 대체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72시간 내에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전부가 다 협상이 맺어진 겁니다. 호주는 그 전에 얼마 전에 했고 그래서 이런 중국이 항복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지렛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렛대가 아무것도 아닌 꽝이 돼버린 겁니다. 10월 24일 날 100%를 관세를 때리겠다고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를 했을 때 모든 준비가 다 완비가 된 겁니다. 대들면 전부 다 100%를 때리겠다. 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히토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을 다 개발한 겁니다. 10월 24일 관세 위협을 발동하기 이전에 72시간 동안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의 히토류의 채굴 및 가공에 관한 공급망을 확보한 겁니다. 확보하고 이런 100%를 때린 겁니다. 중국은 협상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리고 진짜 이런 위협이 될 줄 알았는데 손자병법들을 다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8시간 만에 미국 조건에 항복하는 경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은 레디 투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베이징에게 남은 대안이 전혀 없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이 영구적인 틀 합의를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의 문조기로서 모든 거래 시장 이용세를 징수하는 보호산업의 주체가 되었고 중국의 기술 주권과 AI 야망을 좌절시키고 경제적 양극화라는 개념 자체를 종식시켜버렸습니다. 빅2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배 엘리트들이 똑똑한 겁니다. 나는 항상 미국의 이런 연구소와 대학, 미국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마약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엘리트들이 똑똑한 겁니다. 엘리트들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엘리트들은 진짜 막강 군단인 겁니다. 막강 군단. 그냥 이런 계층적 세계화를 완성을 한 겁니다. 중국 빼고. 중국을 배제한 계층적 세계화, 세계화는 종식된 게 아니고 수평적 세계화 아니고 계층적 세계화다. 가장 상위에 이런 미국 시장이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이용하려면 전부 다 미국의 통행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이런 공급망 체제와 붙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의 공급망 체제에 붙겠다고 하면 미국 시장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똑똑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불과 48시간 만에 슬렌더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아마 뉘앙스가 슬렌더면 완전 항복되실 겁니다. 항복을 강제당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24일 경제 종말 시나리오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의 100%를 관세를 때리겠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트위터에 올리기 전에 이미 4개 대륙에 걸쳐 미 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72시간 내에 확보함으로써 중국이 갖고 있던 비장의 옵션인 히토류 독점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협상 지렛대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굴이라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여러분들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두 콩 수입 안 하겠다. 그거 다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규제 다 철회하고 그거 다 여러분들 완전 항복을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때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는 48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단순한 무역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경제적 양극화는 개념 자체를 종식시키고 경제적 양극화라는 것은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빅2 체제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 중심의 1급 체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중국은 미국 시장 이용할 수 없으면 뭐 그렇게 번영할 수가 없으니까 배어망덕한 거죠. 미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군비 확충하고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대만을 여러분들 지배한 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패권 국가가 돼야겠다 그렇게 꿈꾼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없는 것 한마디로. 협상 결과는 영구적인 틀이 되어 미국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의 보호사업의 주체로 그러니까
시장 이용세가 계속 여름 들어오는 겁니다. 한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가 관세로 들어오겠죠. 이제 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은 서구의 독점이 됐습니다. 중국 업체를 일제 안 끼워주는 겁니다. 중국은 기술 주권 7나노칩과 대규모 언어 모델 야망에 필요한 모든 히트료 미국 소프트웨어 시장 접근권을 생존을 위해 맞바꾸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희망을 48시간 내에 무너뜨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옵션마저 사실상 자살 행위를 가깝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수족처럼 일하는 베센트니 루트닉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사업가로서의 뭐죠. 예, 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뒷받침해 준 거죠. 이런 방송을 많이 듣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 알고 한국이 저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세 좀 하겠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냥 세세가 말고 자꾸 가네. 미국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을 48시간 만에 항복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월 23일 트럼프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 10월 26일 베센트가 협상에 등장합니다. 10월 28일 중국은 준비가 됐다. 딱 48시간 걸린 겁니다. 이틀 만에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가 미국의 여러분들 편의점인 CBS의 영수증보다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고 표현한 거다. 무너졌다고. 항복했다고 여러분 표현한 겁니다. 항복했다고. 중국의 핵 옵션인 80% 히트료 장악력이 72시간 만에 다 무력화된 겁니다. 베이징은 총을 들고 미국을 위협했지만 미국은 총알을 훔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겁니다. 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단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중국에 갖다 붙이겠다 이렇게 하다는 이러면 그냥 진짜 망하는 겁니다. 남조선 그냥 자치구가 되든지. 48시간에 그냥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의 의존성을 끊어버린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중국을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원래 이런 100% 관세를 때릴 때 100% 관세가 이런 발동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를 때리거든 이런 50%를 때리든 어차피 예전처럼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원하는 것은 100% 대신에 트럼프가 여러분들 양보를 해서 여러분들 50%를 때렸다. 그것만 받아들이면은 그냥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중국이 마지막 지렛대를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협정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예, 베센트가 이런 뭐라고 합니까? 차이나 이제 레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준비가 됐다. 그 이야기는 뭐죠? 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까불지 말고 그냥 얼굴 좀 세워줄 때 그냥 항복해라 이야기지. 예. 중국이 산 거는 생존을 산 거죠. 생존을. 예. 이번 거래는 중국이 미국 조건에 저항할 지렛대를 다시는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적을 분쇄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조져야 되는 겁니다. 조져야. 어리버리하다는 뭡니까? 감방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감방 가잖아요. 사람이 야무지지 못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야무지지 못하면 그냥 본인이 가는 겁니다. 관세 100% 때릴 때 전부 다 준비 다 해놓고 이러면 때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여러분들 야무져야 되는 거예요. 야무져야. 야무져야 되고 허우대가 멀쩡해서 여러분들 그냥 잘못하다가는 그냥 본인이 감방 가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무지지 못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 사람이 써놓은 글 보시면 히토료 가치 없음, 대체 공급자가 있음, 농산물 지렛대 소멸되었음, 베이징이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200억 달러의 대두 구매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기술 주권 끝났습니다. 중국이 협상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규제가 철회된 겁니다.
이렇게는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류 언론들이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거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을 서로 세운 겁니다. 일반적인 행동, 항복, 어미론적 항복이 됩니다. 완전히 이번에 여러분들 박살을 낸 겁니다. 중국의 무역 지렛대가 완전히 소멸되었으니까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살 행위하고 같은 거지. 러시아, 중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모스크바를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그들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대안이 48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방금 지켜봤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 여러분들 저지르는 것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센트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일 날 차이나 이제 레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이제 메이크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끝났다. 그게 뭔가 하니까 당신이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베센트가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에게 나오는 대안이 없으면 우리 둘 다 그거를 잘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좀 세워줄 때 그냥 사인하고 마치자 이야기죠. 더 이상 추가적인 그런 협상이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고였습니다. 신문이 여러분들 발표하지 않는 것. 중국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의 맞서가 여러분들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그 개념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세계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수평적 세계화가 개정적 세계화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무임승자 했던 미국 시장에 통행세를 내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세계화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베센터 미국 재무장관 영어 멋있죠. 차이나 주어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이즈 레디. 여러분 영어 한번 더 보시죠. 뭐라고 여러분들 표현했는가 하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나 이제 레디라고 했을 건데 중국이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죠. 여기는 안 나오네요. 스캇 베센트가 매우 성공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게 헤일이라는 것이 환영하다는 뜻이죠. Very successful framework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하는 모든 대로 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참 겁납니다. 겁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좀 길긴 한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정리하고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 같은 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보면 되겠죠. 완전 항복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최신 뉴스입니다. 코베시 레타에 차이나가 12달 정도 히토리오 통제안을 좀 연기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도 무슨 얼굴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샤나카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didn't delay 연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를 그냥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인 중국도 대외적인 관계가 있고 대내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폼을 잡은 겁니다. 폼을.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장문에 글을 쓴 겁니다. 중국은 12개월 동안 히토리오 통제안을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건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다.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제한을 12개월 연기한 것은 무역 협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무기의 항복을 뜻합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에 맞서 중국이 경제 정쟁을 위협했을 때 미국은 이미 4개 국가와 광물협정을 통해서 중국의 히토리오 독점을 48시간 만에 우회하는 보험 정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지렛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재검토는 자신들의 무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신뢰도를 영원히 파괴할 것을 깨닫고 생존 방법을 모색할 12개월의 시간을 벌기 위한 외교적 언어입니다. 중국은 지렛대의 현실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눈을 깜빡하지 않은 미국 적에게 승리를 내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재검토 위에 12개월 연기한 것은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궁극적인 무기를 항복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100% 관세 유예에 앞서서 미국이 이미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캄보디아 등과 대체 히토류 공급망 협정을 체결해서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48시간 만에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위협하는 도중에 미국이 이미 비상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잔혹한 진실을 발견하고 그들의 히토류 지뢰대는 10월 26일로 현실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자신의 무기가 구시금을 인정하고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게임 오버 상황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하니까 또렷하게 이제 드러나죠. 항복한 겁니다. 베이징의 전 세계를 향한 히토류 여러분들 위협은 48시간 만에 해체가 된 겁니다. 외교적 언어로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총에는 이미 총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9일 날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목줄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0월 24일 트럼프가 관세 100%를 때리겠다 여러분들 발표를 하고 10월 26일 4개 국가가 여러분들 광물협정을 통해서 히토류 대안체제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10월 28일 날 중국이 12개월 동안 본인들이 발표한 히토류 공급망 통제 정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중국이 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은 무기를 들고 설쳤지만 총을 쏘아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 얼굴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월 26일 날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캄보디아하고 히토류 대처 공급망이 발표된 것이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보시고 미국이 중국이 여러분들 한참 협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다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중국은 경제정책을 위협했지만 미국이 이미 폭발 지역에서 대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의 묘비석을 중국이 당신은 방금 중국의 묘비를 묘사하면서 그것을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48주도 아니고 미국한테 48시간 만에 상대방이 3일 전에 당신의 금고를 들어가는 보안 영상을 보여줄 때 이틀 만에 항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중국하고 이렇게 미국 사이에 진행됐던 미중 관세 협상의 그런 수평적 세계화가 개청적 세계화로 미국의 일극주의로 재정리된 그런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편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기다리던 돈 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그리고 부자 되는 방송을 지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이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투자 문제, 오늘 투자 문제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콘텐츠가 오늘 소개가 될 겁니다. 이 공병호 TV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루 2시간 한 달 60시간 정도를 하고 제가 뭐 365일거리 쉬는 날이 없으니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학위를 마친 이후에 한 40년 정도의 200권 이상의 이런 책을 쓰고 갈고 닦은 실력들이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별로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면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면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특히 투자 섹션을 통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재방송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활용하셔서 나라가 좀 어려워지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시면 큰 부담이 아니니까 멤버십 소액 후원 제도에 이름 가입하셔 가지고 이런 멋진 컨텐츠가 계속해서 생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콘텐츠를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히 투자 섹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해 주시면은 그분들한테 큰 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는 세상에서 우리가